자, 이번에는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들은 문제를 이렇게 각자 푸시고서요. 모르는 문제들은 우리 토요일 날에 개별 시간, 그러니까 클리닉 시간이 있다고 했었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책을 갖고 와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내신 시험 보는 게 수학하가 아니라 수학상이기 때문에 수학상 수요일부터 수업 진행하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수학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봐줬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이랑 이 뒤에 넘어가면 개념 14 해가지고 역함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한번 볼 거야. 자, 먼저 합성함수 봅시다. 자, 이 합성함수라는 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러한 함수를 갖다가 합성함수라 해요. 원래 먼저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 그 f라는 함수가 정의역을 갖다가 x라 그러고 공역을 갖다가 y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역 집합과 공역 집합이 있었겠지. 자, 이때 여기 만약에 a, b, c가 있었고 여기에 1, 2, 3, 4 이러한 함수가 있었다고 쳤을 때 요놈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다고 쳐보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함수 f에 정의역이 집합 x고 공역이 집합 y면서 선택받은 놈들이 1, 2, 3이기 때문에 치역을 갖다가 1, 2, 3이라고 쓸 수 있었거든. 근데 이런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함수를 또 만드는 거지. 정의역이 y면서 공역이 z인 집합인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정의역이 이번엔 y예요. 자, 이쪽 f쪽 잠깐 눈으로 지우시고, 자, 정의역이 y가 되면서 공역이 z인 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볼게. 그리고 요 놈도 함수니까 z라고 써놓은 다음에 여기를 알파, 베타, 뭐 감마라고 씁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요 g에서의 함수가 이렇게 1, 2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고 쳐보시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의 a의 값이 2라는 것과 f의 b라는 값이 3이라는 것, 잘 써놨네, 3이라는 것, 그리고 f의 c라는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g의 입장에서 보면 g에서는 정의역이 y였기 때문에 G1을 넣어볼 수 있고 G2를 넣어볼 수 있으며 G3과 G의 4값을 넣어볼 수 있어요. 이런 값들을 넣어보니까 G1 값이 알파, G2 값이 베타, G3과 G4가 베타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겠지. 자, 여기다 한번 다시 쓰고 갑시다. 자, F라는 것은 정의역의 X라는 집합이고요. 공역이라는 것이 Y라는 집합, 그리고 치역이라는 것이 1, 2,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g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누가 되냐면 정의역이 y고요, 공역이 z가 되고, 그리고 치역이 선택받은 놈 보니까 치역이 알파, 베타, 감마, 그러니까 z랑 똑같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f라는 놈은 x에서 y로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g라는 놈은 y에서 z로 연결이 되었는데 이놈들이 보니까 y를 중간자 역할로 매개로서 그 연결되어 있는 걸 매개라 그래요. y를 매개로서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번에 넘어가는 x에서 z 쪽으로 한 번에 넘어가는 이러한 함수를 갖다가 요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다라고 하고요. 그 합성되었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쓸 건데 잘 봐봐. f를 먼저 했고 g에 의해서 z로 간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써요. 요 동그라미라는 놈을 기준으로 먼저 한 놈을 뒤에다 써요. 되게 독특하게. 네, 먼저 한 놈을 뒤에다 써요. F가 되고요. 요 앞은 G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넘어온 이런 새로운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G 합성 F, 읽을 때는 또 앞에서부터 읽습니다. G 합성 F. 그리고 요 합성이란 말을 뭐 영어로 dot이라고 해요. do트, 감진하게 읽자. dot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합성함수가 등장을 했어. 그러면은 이 합성함수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함수니까 당연히 정의역이라는 게 있을 것이거든. 그럼 정의역을 보시면 이 합성함수는 시작하는 게 x였기 때문에 이 정의역이라는 집합이 바로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도착하는 집합을 보니까 도착하는 놈이 이렇게 슉 넘어가서 z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공역을 z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치역을 선택해 볼 건데, 자, 치역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잘 해봅시다. 자, 요 치역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놈이거든. 그럼 선택받은 놈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자, G 합성 F,
G 합성 F. 자, G 합성 F가 어떻게 선택됐는지를 보면 일단 정의역의 원소가 A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A라고 쓸게요. 괜찮죠? 괄호 써가지고. 왜냐면 G 합성 F A 이렇게 쓰면은 뭔가 이쪽 G가 따로 노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합성 함수라는 표현 괄호를 이렇게 묶어주시고 A를 집어넣을게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G 합성 F의 A의 값을 계산해 보시면 FA 값이 얼마였냐면 아까 2라는 값이었으니까 G2라는 값으로 연결이 되고 그 값이 베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 새로운 함수, 합성함수, 새로운 함수 요 놈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베타라는 함수 값이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G 합성 F에 이번엔 정역의 원소 b를 넣어 보시면 G의 3이 되면서 그 값이 감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G 합성 F에 C라는 것을 넣어보면 얘는 G의 1이라는 게 되면서 그 값이 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이거 아까 알파라고 했나? 감마야 감마. 네. 아무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치역 선택받은 놈. 자, 정의역의 원소 A, B, C에 의해서 선택받은 놈들을 보니까 알파와 베타, 감마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치역도 Z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합성함수라고 해요. 자, 이러한 합성함수 당연히 정역과 공역, 치역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요. 이러한 합성함수를 봤을 때 요 중간에 있는 y라는 것은 자, 이렇게 씁시다. 자, 요 합성함수 입장에서 이렇게 쓸게요. 합성함수 입장에서 y라는 집합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함수라는 것은 결국 a 정의역 값을 넣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값, 그놈 두 개의 값만 중요하기 때문에 x라는 집합과 z라는 집합에 대해서만 중요한 거지 요 y라는 중간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집합 y라는 게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합성함수에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성질을 볼 겁니다.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질을 잘 보시면 자, 첫 번째 성질이에요. 첫 번째 성질을 보시면 지금 G 합성 F라는 것과 F 합성 G라는 것은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놈의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자, 위에 있는 함수를 봅시다. 자, 위에 있는 함수는 F를 타고 G로 넘어간 함수이기 때문에 먼저 타고 간 함수를 우리 오른쪽에다 쓴다 했었거든. 그래서 G 합성 F라는 함수로 표현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G 합성 F라는 함수는요. 정의역이 X가 되고요. 공역이 Z라는 게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치역까지는 아직 관심이 없고 자, 정의역이 X라는 함수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F 합성 G라는 함수를 봐본다고 친다면 봐봐. F 합성 G라는 함수가 된다고 친다면 봐봐. 얘는 G부터 할 거거든. 왜냐면 닷 뒤에 있는 G부터 할 거니까. 그럼 G에 의해서 Y에서 Z로 연결됐다가 다시 F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타고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애초에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함수는 정의되지 않아요. 왠지 알겠습니까? 다시 원래라면 F 합성 G 합성이 되었으니까 G부터 해서 G에 의해서 Y라는 집합에서 Z라는 집합으로 연결이 됐고 다시 이제 그게 F로 들어가야 되는데 F라는 것은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이기 때문에 X에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요 G에 의해서 도착한 놈이 Z라는 집합이기 때문에 X라는 집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G 합성 F라는 함수와 F 합성 G라는 요 함수는 일반적으로 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르다는 표현은 수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야.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는 소리죠. 때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지만 다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보통 아니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발레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함수는 다르다라는 것이고 이 같을 때도 있다라고 했지만 이 같을 때라는 것은 이 굉장히 스페셜한 경우거든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요 특수한 경우는 나중에 정말로 수학하라는 걸 배우게 될 때 그때 조금 한 번씩 중점적으로 볼 수도 있는 시기가 올 거야. 뭐 물론 내신에 그렇게 잘 나오는 느낌은 아니지만은 한번 나중에 보여줄게. 일단은 일반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번엔 F 합성, G 합성, 아이고 이거 똑같이 써볼게. 잘못 썼네요. 말을 잘못했네. H 합성에 G 합성 F라는 함수를 내가 볼 건데 이것이 H 합성 G에다가 F를 합성한 요놈과 같다라는 건데요. 우리 한번 좀 써볼게요. 자, 이 함수를 예를 들 건데 이게 지금 성립하거든.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라는 것은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 보는 것보다 이게 좋겠다. 이 합성 함수는 어쨌든 간에 괄호를 먼저 계산할 거니까 여기를 먼저 계산하거든요. 그쵸? 얘를 계산해 주면 요놈의 함수의 형태는 이렇게 작성이 될 겁니다. H 합성, G 합성, F요. 그치? 근데 이쪽도 보면은 여기 괄호를 먼저 할 거니까 요 괄호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얘도 H 합성 G예요. 근데 그 뒤에 F 합성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이 돼. 그러니까 이 두 개는요 일반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f라는 함수를 갖다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치고요. 그리고 g라는 함수를 갖다가 y에서 z로 가는 함수, 그리고 h라는 함수를 갖다가 z에서 w로 가는 함수였다고 쳐볼게요. 각각의 요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 정의역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공역이죠. 자, 이렇게 된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H 합성, G 합성, F라는 함수를 보시면요. 얘는 F를 먼저 타고 가고 G를 탈 거야. 그치? 그러니까 F에 의해서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갔어. 근데 그것에 의해서 다시 G를 갈 거니까 또 Y에서 Z로 가게 되겠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놈의 함수는 X라는 집합에서 Z라는 집합으로 가는 게 돼요. 근데 X라는 집합에서 Z라는 집합으로 가고 나서 또 H를 합성할 거니까 H를 보니까 Z에서 W거든.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전체라는 놈은 이렇게 뭘로 쓰지? 색깔을 바꿀게. 잠깐만. 요 놈의 함수는 X라는 집합에서 W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있던 H 합성 G에다가 합성 F를 봐보시면요. 자, 여기 있는 H 합성 G가 어떤 함수가 되냐면 얘는 G부터 볼 거니까 G, 즉 Y에서 Z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H를 가니까 Z에서 또 W로 가는 함수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놈의 함수는 Y라는 집합에서 W죠. W라는 함수로 가게 되는 함수인데 거기에다가 또 요놈을 합성해 달래요. 그쵸? 근데 보니까 요놈은 Y에서 W로 가는 함수에다가 합성 F야. 그러니까 우리 합성할 때는 항상 뒤에 거부터거든. 근데 F가 어디로 가냐면 X에서 Y로 가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얘인데 그게 요놈 초록색에 의해서 또 Y에서 W로 가는 걸로 바뀌니까 우리는 요 보라돌이라는 함수식은요 X에서 W로 가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아,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는 정역과 공역에 대한 집합이 같고요.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는 함수들이 다 똑같으니까 f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든 결국 다 같은 값으로 연결되니까 두 개의 함수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겠니? 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세 번째는 여기에 i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그 i가 뭐냐면 집합 x에서의 하항등 함수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i는 집합 x에서 항등 함수라는 건데 이 항등 함수는 여러분들 뭔지 알고 있죠? 항상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 x의 원소가 지금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소가 띵동 하고 들어가면은 그 원소로 똑같이 나오는 거지. 저번 시간에 들었던 예 중에서 컵을 넣으면 컵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F 합성 I라는 것과 I 합성 F라는 것이 다 지금 F라는 것과 같다라는 건데 이건 너무 직관적으로 당연한 게요. 보세요. 자, I라는 함수는 집합 X에서 X로 가는 항등 함수라 그랬어. 자, 요 합성 함수를 먼저 보시면 자, I를 먼저 볼 거니까 집합 X에서 X로 갔는데 다시 그 X에서 또 F에 의한 공역으로 가겠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f라는 함수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요놈의 함수는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될 거예요. 왜? i가 x에서 x로. 근데 그걸 다시 f에 넣을 거니까 또 x에서 x로. x에서 y로. 그죠? 그래서 전체는 x에서 y로 가더라. 됐고요. 그 다음 이쪽의 함수를 보시면요. 이 함수는 f라는 놈에 의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이 y라는 함수는 항등함수라니까 y에 있는 원소를 똑같이 y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요 전체라는 함수도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되며 요 f는 x에서 y로 가는 거니까 요 놈의 함수들은 모두 다 같더라 라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왜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함수가 합성이 되었을 때 그 합성의 순서가 교환이 안 됩니다. 교환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합성의 순서는 내가 막 바꾸고 싶다고 해서 막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세 번째는 보시면 요 순서가 어때요? 순서가 교환이 된다는 거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만 되냐면 항등함수일 때만 가능해요. 항등함수일 때만. 됐죠? 그리고 여기는 괄호에 상관없이 합성함수는 무조건 뒤에서부터 그냥 합성하게 되니까 괄호가 별 의미가 없구나. 요 정도의 느낌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뒤에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볼게. 자, 미리 정해놨어. 자, 합성 봅시다. 자, fx랑 gx가 나왔는데 g 합성 fx래요. 자, g 합성 fx를 내가 계산할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이 표현을 내가 안 알려줬구나. 미안해. g 합성 f의 x라는 것은요. 왜 내가 x 썼냐면 봐봐. f라는 놈 보니까 x 먼저 들어갔지? 그래서 여기 x 먼저 써봤습니다. 자, 요 놈의 표현은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g 합성 f. 그러니까 x를 갖다가 f에다가 넣어주시고 그걸 다시 g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러한 직관적인 표현이 되겠지. 자, 얘가 누군지를 봤더니 봐봐. 요 fx라는 결과가 너거든. 그치? fx라는 결과가 2x 플러스 1인데 그걸 다시 어디다 넣으랬냐면 g에다 넣으랬어. 근데 g라는 함수를 잘 째려보니까 g는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fx를 넣어주면은 요 놈은 g 절반 2x 플러스 1이 되면서 이제 요 놈이 여기 있던 x자리 역할을 하니까 요 x자리 역할에 2x 플러스 1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은 마이너스 3에 2x 플러스 1에 플러스 2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241번. 자, 난이도 중짜리입니다.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요 왼쪽 거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왼쪽 거 먼저 한번 보시면 얘는 f의 합성에 g의 2분의 1이라는 것이 되는데 우리 g 2분의 1을 먼저 볼까? g라는 함수는 여기 있거든. 2분의 1을 먼저 넣어보면 그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f의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f1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요 함수로 보니까 1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이 0이라는 거 볼 수 있지. 따라서 0입니다. 그쵸?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천천히 보시면 얘는 g의 f의 2분의 3이 되는데 f 2분의 3이 얼마인지를 볼까요? f라는 놈이 여기 있는데 2분의 3을 넣을 거니까 우리 여기다가 2분의 3을 넣읍시다. 그쵸? 그럼 얘들아 이거 지금 직선이니까 우리 이거 관계를 좀 볼 수 있거든. 자, 여러분들 이거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을 거예요. 1,0 지나고 2,2지라니까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 이런 것도 보자고. 봐봐.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뚜뚜뚜 색깔 바꾸자. 뚜뚜뚜뚜 이렇게 연결해 주면요. 이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아 요만큼의 길이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만큼의 길이 이런 길이들이 지금 다 같은 거 보이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에 y값이 2니까 여기에 y값은 당연히 반띵이 돼가지고 얼마가 될 거냐면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f2분의 3이라는 값을 g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g1을 갖다가 다시 한번 넣어보니까 1을 넣어주면 요 값 함수값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둘이 더하니까 0 플러스 2라서 정답이 2가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243번인데요. 자, 문제를 잘 읽어봅시다.
fx라는 함수와 그리고 1차 함수 gx에 대해서 합성함수 너놈과 너놈이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f에 gx를 넣었더니 그게 gx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라 그랬어요. gx란 놈을 어떤 f라는 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gx를 쾅 하고 그냥 넣었더니 그 놈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가 됐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놈을 보고 내가 이걸 아는 거야. f라는 놈은 그 쾅 들어가준 그 놈, fx라는 놈은요 그냥 x제곱 플러스 4라는 걸 내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왜? gx를 넣었더니 gx의 제곱에다가 4만 더하랬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gx 넣어주면 여기 gx 넣어서 제곱되고요 플러스 4 쓸 수가 있겠지. fx의 식을 알았구나. 그쵸? 그리고 여기 밑에 거를 보니까 여기 g 합성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요놈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g가 1차 함수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요 g라는 함수를 갖다가 1차 함수를 했으니까 내가 얘를 ax 플러스 b라고 한번 좀 둬봅시다. 그래주면 여기 있는 요 함수는 자, g에다가 fx가 되는데, 그쵸? 근데 fx라는 식이 얘거든. 얘 맞니? 그러니까 얘를 다시 넣어주면은 g 안에 x제곱 플러스 4라는 놈을 쾅 하고 집어넣어 줄 거야. 근데 방금 봤다시피 우리가 gx를 1차 함수니까 이렇게 뒀기 때문에 x자리 즉 x자리에다가 x제곱 플러스 4를 갖다가 쾅 넣어주게 되면은 요놈의 값은 a의 x제곱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b라는 값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요놈이 ax제곱에 플러스 4a 플러스 b라는 게 되는데, 그 놈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저 밑줄 친 식을 갖다가 내가 써봅시다. 뭐라고 했냐면 gx를 갖다가 제곱해주고 1을 더하래요. 그러니까 ax 플러스 b를 갖다가 제곱해주고 1을 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를 전개합시다. 그럼 얘는 4a 제곱 x 제곱에다가 플러스 8abx에 4b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돼요. 근데 그놈의 결과와 이놈의 결과가 둘이 같으라고 했으니까 요 둘이 같다라는 걸 써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있는 2창의 개수와 여기 있는 2창의 개수가 같으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상수항과 여기 있는 상수항이 같으면 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보라색에 의해서 결국 4a 제곱이 a인데 자, 문제 봅시다. 1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1차 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요 1차항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a 값은 절대 0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보라색 식에서 a를 내가 지울 수 있어. 그러니까 4a가 1이 돼요. 따라서 a 값이 4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됐지? 그리고 여기 여기 1창을 보니까 1창이 없거든요. 따라서 8ab가 얼마냐면 0인데 우리 알다시피 지금 a가 4분의 1이고 8이 곱해져 있고, 근데 b를 곱했더니 0이기 때문에 b라는 값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스트레이트로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을 보니까 a에다가 4분의 1 넣고 b에다가 0을 넣어보면은 결국 1은 1이라는 식이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a 값 알았고요, b 값 알았으니까 g51 값 구할 수 있죠. 왜냐면 gx라는 식은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다시 gx를 써보시면 gx는 4분의 1x 플러스 0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g에 52를 넣어주면 5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서 내가 한 문제 더 쓴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자, 253번 볼게요. 253번. 자,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 다음과 같을 때 0부터 1까지 해서 만족하는 방정식 fx는 2분의 1의 근을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방법이 있고 내가 지금 보여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은 내가 안 알려줄 건데 걔는 나중에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나 그때나 잠깐 써먹고요.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 써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가르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어떻게 푸는지만 관점을 봅시다. 자, 얘 보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합성함수예요. 그쵸?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를 바라봤을 때 이 합성함수를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은 치환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
f에 x를 대입했더니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요 안에 합성되어 있는 놈을 갖다가 내가 요 fx를 갖다가 a라고 한번 이렇게 치환을 좀 해볼 거야. 그래주면 주어진 식이 뭘로 바뀌냐면 f에 a를 넣었더니 2분의 1이다 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괜찮죠? f에 a를 넣었더니 2분의 1이다. 그럼 봐봐. 여기가 fx에 대한 식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x거든요. 왜냐면 그치? x 2분의 1을 넣었을 때 1 나오는 거. 여기 x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a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를 갖다가 a라고 이렇게 바꾸시고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a 바꿔도 괜찮겠니? 괜찮겠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요 a라는 a축 어딘가에 어떤 a를 딱 값을 넣었을 때 나는 2분의 1이 되고 싶은 거거든. 그럼 그 2분의 1을 쌤이 한번 그려볼게. 자, 저기가 지금 1이니까 요쯤이 한 2분의 1 되겠죠. 그쵸? 좀 올려. 아이고. 좀 올려. 조금만 올리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y가 2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주면 우리가 fa 어떠한 a 값을 넣었더니 2분의 1이 되는 어떠한 a 값을 딱 넣었더니 2분의 1 y 값 어떠한 a 값을 딱 넣었더니 2분의 1이 되는 그놈의 값들을 이렇게 구한 거예요. a1, a2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의 근이라는 것은 a1과 한국말로 씁시다. a1과 a2라는 걸 내가 밝혀냈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쵸? 이렇게 a1과 a2라는 걸 밝혀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왜냐면 나는 요 전체 합성함수의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걸 구하고 싶은 건데 치환한 놈 a라고 치환해서 그 a 값만 구한 거거든. 맞습니까? a라고 치환해서 그 a 값만 구한 거잖아. 그치? a 값 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자, 지금 a 값이 a1과 a2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a 치환한 놈에 대해서 자, fx가 우리는 a1이 되는 거 한번 풀 거고요. 두 번째 fx가 a2가 되는 걸 풀게요. 왜냐면 우리는 fx가 결국 x 값이 뭐인지를 구하는 게 그 실근이거든. 근데 그 fx 값이 a, 즉 a1과 a2니까 fx 값이 a1, fx 값이 a2인 걸 내가 지금부터 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 fx란 식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놈의 값이 a1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좀 지울게요. 여러분은 캡처해서 필기해. 자, fx 어떤 x를 넣었더니 a1이 나와. 아이고 지우면 되겠다. 아이고 밑에다 하나 더 그립시다. 아니다 지우고서 기다려봐. 이게 참 편해요. 아이고. 네, 자 지워놓고 잠깐만요. 이렇게 놓고 스크린샷. 아이고, 일단 그립시다. 이앗 해주시면 자 봅시다. 이걸 바꿀까? 자 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래 보시면요. 우리는 fx 값이 a1이 되는 걸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x 값을 넣었을 때 a1이 되는 걸 보고 싶은데 아까 여기서 내가 파란색 이 내용을 지워버렸네. 이런 슬프라. 자, a1 그 누구였냐면은 여기 2분의 1 지나갔을 때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a1이라 했고 여기를 갖다가 a2라 했거든. 그럼 봐봐. 요 a1이라는 값은 0과 2분의 1 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a1 값이 0과 2분의 1 사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충 이렇게 그어주시고 a1이라는 걸 그어버리면 a1은 0과 2분의 1 사이인 뭐 이쯤이 a1이 되겠지. 됐나요? 그러니까 fx의 값이 a1이 되는 그놈의 근이 이렇게 알파 하나랑 이렇게 베타 하나가 나오더라 라고 해서 요놈의 근을 갖다가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쪽을 보시면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fx의 값, 어떠한 x 값을 쿵 넣어서 a2의 값이 나오고 싶은데 여기서 a2 값을 보시니까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거든.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2분의 1이라고 쓰시면 a2라는 건 대충 그 사이에 있는 이쯤이 되니까요. 이놈을 쭉 연결시켜 줬을 때 나오는 요놈의 x값과 요놈의 x값
바로 감마와 델타라 쓸게요. 즉 요놈의 근이라는 게 감마라는 것과 델타라는 것,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됐죠? 아직 이 값이 뭔지는 몰라요. 이 값이 뭔지는 식으로서 풀 수 있는데 그건 내가 다음 건데 말하건대 내신에서도 안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야. 안 나와요. 일부 약간 개쓰레기 같은 문제집에서나 이렇게 있지, 이거는 난 좋지 않다고 봐.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결국 문제에서 뭐라는 것은 요 전체가 2분의 1을 만족하는 그 x값, 그 x값이 총 몇 개냐라고 물어봤는데 치환해서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풀었는데 그건 아직 x값을 구한 게 아니라 a값을 구한 거니까 그 a값을 토대로 x값을 다시 한번 구해보는 거지.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토탈 몇 개입니까?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여서 총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됐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질문을 토요일 날에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끊고 요 뒤에 있는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